자, 이번 시간에는 겁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겁재라는 것은요,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걸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약할 때는 이 겁재가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약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겁재는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겁재라는 것은요, 이 겁자가 이제 갈거자 옆에 힘력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갈거자가 그 거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력자를 거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그 힘을 나타내는 게 그 남근이잖아요. 남근. 제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남근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내시들처럼 그 성불구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겁자가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상당히 무서운 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재를 겁탈한다 이런 뜻이니까 재라는 게 재물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 겁재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재가 여자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겁재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주에 겁재가 많다. 하나만 있어도 나쁜데 2개, 3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주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한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목이 있고 뭐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겁재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신강할 때에는 겁재가 무조건 다 나빠요. 무조건 다 나쁜데 이게 신약할 때에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목기운부터 보면은요. 목기운에는 간목하고 을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강할 때에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들어오면 다 나쁘겠죠. 왜냐하면은 겁재라는 것은 비경 겁재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신강한데 또 비경 겁재가 들어오면 그건 귀신이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할 때에도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을목은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것도 음권 양권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묘목이라는 게 그 지장간에 이제 그 을목이 봉기고 간목이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력 2월에 땅 위로 이 을목이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을이라는 게 이 한자를 보면은 갈지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땅 위에서 올라오는 새싹은 일자로 안 올라옵니다. 그 산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요, 갈지자처럼 새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와요. 싹 자체가. 우리가 하도 그 산에 안 가고 그 아스팔트로만 돼 있는 그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봄에 싹이 올라온다 그러면 일자로 쭉 올라오는구나, 싹이라는 게.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싹이라는 것은 일자로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새을자처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는 게 이 싹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가을에 이제 그 파종을 해갖고 겨울 내내 이 땅속에 있다가 이제 그 봄이 되면서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인고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 땅 위로 딱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을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 위로 싹이 올라온다는 것은 땅 밑에 뿌리를 박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땅 밑에 뿌리의 그 힘을 받고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입장에서는 그 뿌리 자체가 좀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해당하는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새싹에 해당하는 을목은 뿌리에 해당하는 간목을 손상시키면서 땅 위로 나온다.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주가 갑인일주인데 옆에 을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신강해요. 신강하니까 어차피 을목이 여기서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사주가 신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을목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71세 을축대운 뭐 이럴 때에는 이 을목이 들어오면 또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을묘일주다. 그러니까 일주가 을묘일주예요. 그럴 경우에는 간목이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신약할 때에는 을목 일간 입장에서는 간목이 들어올 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정화를 볼 때 이때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병화라는 것은 한낮에 태양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정화라는 것은요,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 비치는 그 은은한 달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병화하고 정화는 서로 구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병화가 이제 딱 떴단 말이에요. 떴는데 병화가 이제 일주로 딱 떴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정화가 있어요. 겁재가. 그러면 이 겁재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겁재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자리죠? 제 아버지 자리거든요. 아버지 궁인데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라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화 입장에서는 은은한 달빛인데 내가 지금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열기가 부족해요. 그렇다면은 그 대낮에 태양이라도 뜨듯이 그렇게 뜨거운 그 열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열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그 신약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하지만 병화 입장에서 정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강하다고 할 때도요,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강할 때에는 만약에 정화일주다. 그러면 병화는 어차피 도움이 안 되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신강하면 이 병화가 도움은 별로 안 되는데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거든요. 그 나쁜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신강한 입장에서 병화다. 병화일주인데 정화가 들어온다. 엄청 나쁜 거죠. 신약해도 나쁘지만 신강하면 그 강도가 아주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 기토는 좋을 것도 없는데 다른 오행에 비해서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는 땅 위에 그 벌판을 나타내고 기토는 땅 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겁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좋을 건 없는데 다른 오행, 그러니까 뭐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라든가 병화 입장에서 정화처럼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긴 나쁜 거죠. 나쁘긴 나쁜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 신금. 경금 입장에서 신금은 과실에 해당하는 경금을 깨트려야지. 그 과실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나오려면 과실을 깨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나쁘죠. 반면에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경자일주거든요. 경자일주인데 이 사주도 지금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라서 어차피 금기운이 들어오면 나쁘지만 지금 35살 신사대운에 이때는 엄청 나쁜 거죠. 왜냐하면 겁재인 신금이 들어오니까 뭐 갑경충으로 깨질 때보다 65세 갑신대운보다 더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경일간이 있을 때 이 신금, 겁재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무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들어온다.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수 입장에서 임수인데요. 이것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라도 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오행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하고 임수는 그 겁재 관계이긴 하지만 다른 겁재에 비해서는
그 나쁜 강도가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라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비고 이 임수라는 것은 땅 밑에 그 차 있는 물인데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땅이라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라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와 임수는 서로 상호적인,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겁재의 그 관계가 대단히 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임수가 들어와도 크게 나쁘지 않고 임수 입장에서도 개수가 들어와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겁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겁재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좀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은 바로 옆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충은 효과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계충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옆에 붙어서 이 충국이 나를 나타내는 일간이 충국을 받으니까 이 안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더라도 충미충으로 충국이 생기는데요. 여기처럼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주를 포함해서 충국이 생길 때 이때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일주와 월주가 이렇게 충국을 받을 때에는요. 이게 어머니 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복도 없고 이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무자일주하고 무오일주하고 이렇게 좌우충으로 깨지는데 이렇게 일주와 월주가 충국을 받을 때 이때가 타격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우충 같은 경우는 도화충인데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 이성관계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진술충. 이게 이제 진술충으로 깨지니까 이쪽은 진유합금이 되고 이쪽은 진술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 떨어진 것도 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묘유충으로 충국이 발생합니다. 한 칸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이쪽은 진술충으로 깨지고 이쪽은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아주 재밌는 사주인데요. 잘 보세요. 이쪽은 묘술합파가 되고 이쪽은 진유합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 칸 떨어져서 보면 이쪽은 진술충이 되고 이쪽은 묘유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지가 모두 쌍합을 이룬다. 묘술합파 진유합금으로 쌍합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이 많은 사람들, 사주에 뭐 천간지지가 모두 하나씩 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되게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합이 너무 많다. 그 얘기는 그 술집 여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그 술집 여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1년 운이나 대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이제 대입을 하잖아요. 대입을 하면 일주에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다 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주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 머리 복잡해가지고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임자일주거든요.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고 임자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살 무오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17살서부터 26살까지는 무오대운이 들어와서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일주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주에는 무게합파가 되죠.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되고요. 일주에서는. 그리고
27세에서부터 36세까지 정사대운이다. 그러면 일주에서는 정의환목이 되는데 연주에서는 또 정계충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에선 합의되고 연주에선 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안 걸리는 게 어딨겠어요. 1, 2년에 한 번씩 다 걸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주가 지지가 4개가 있고 천간이 4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다 대입을 하면 1, 2년에 하나씩은 다 걸릴 게 아니에요. 뭐 충이 되든지 합이 되든지 다 걸릴 텐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일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이 일주에만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데에서 저처럼 이렇게 일주에만 대입하라고 가리키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그 28세서부터 37세까지 경진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간이 갑경충이고 지지가 진술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일주에만 해석 안 하고 다른 데도 다 해석한다. 그러면 또 시주에는 을경합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주라는 것이 한없이 어려워져요. 사주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나면 안 돼요.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분을 갖다가 이분도 그렇고 지금 일주에 대입을 안 하고 연주나 이 10년 대운을 갖다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다 대입을 한다. 그러면 하나씩은 걸리겠죠. 미년이 들어왔을 때 이게 충미충으로 깨지고 해년이 들어왔을 땐 사해충으로 깨지고 진년이 들어왔을 때는 진술충으로 깨지고 이런 식으로 그 천간 지지 합쳐가지고 8글자인데 이게 뭐 연주든 10년 대운이든 그 1년 운이든 10년 대운이든 대입하면 이게 1, 2년에 한 개씩은 다 걸리지 않겠어요? 뭐가 걸려도 걸리지?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연주는 저기 합의되고 일주는 충이 되면은 조상하고는 좋은 거고 뭐 나하고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막 멋대로 해석이 나오고 그 사주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요. 그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단순화해야 되냐면 어차피 내가 입으로 나올 때에는 그 정리된 말로 나와야 돼요. 사주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 이론 자체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심만 좀 찝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 다른 데에서 가리키듯이 뭐 연주에도 대입하고 월주에도 대입하고 시주에도 대입하고 그러면은 한두 개씩은 다 걸리죠. 그러면 그거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주에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세 경진대운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천간은 갑경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진술충으로 깨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갖다가 시주에서는 을경합금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일주에만 대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강좌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그 오늘 제목은 음권 양권 이론으로 풀어보는 사주 분석의 비밀. 그래서 제가 그 사주 분석의 비밀 그러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것 같고 남들은 모르는 아주 그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주 분석을 할 때 그 보는 눈을 좀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사주 해석의 포인트는 이 충에 있어서 그 한 칸 떨어진 건 효과가 없다. 그리고 1년운과 10년 대운에서는 일주에만 대입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고급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고급 강좌 자체가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고급 강좌 이론을 다 정리를 하고 머지않아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강좌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